교육감 선거가 시작되면 늘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교육을 말해야 하는데 단일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학교를 어떻게 바꿀지, 교실을 어떻게 바꿀지, 교사의 권한과 책임은 어떻게 할지, 학부모 불안을 어떻게 줄일지, 보통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뉴스에서는 누가 단일화에 불복했는지, 누가 독자 출마했는지, 누가 누구를 고소했는지가 먼저 나와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그래요. 처음에는 7파전으로 보도됐고 이후 중앙 선관위 통계 시스템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총 8명이 등록한 것으로 보도가 됐죠.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8명이 나선 것은 처음이고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단일화가 모두 흔들리면서 다자 대결이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바른정치연구소입니다. 여기는 보수 채널도 아니고 진보 채널도 아닙니다. 우리 정치를 진영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으로 보자는 채널이죠. 오늘은 교육감 선거를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그냥 남 얘기처럼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학사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받았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교사 생활을 40년 넘게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아버님은 교장선생님을 정년퇴직을 하셔서 오랫동안 교육 현장을 가까이서 보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 교육 문제를 볼 때 정치인들이 선거 때 하는 말보다 그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학교라는 곳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사들이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지, 학부모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를 볼 때마다 아쉬워요. 교육감은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시작되면 교육 얘기보다 진영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당 후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선거는 보수냐 진보냐로 가죠. 정당 로고만 없을 뿐이지 선거 구도는 사실상 진영 선거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단일화 얘기가 나옵니다. 보수는 보수끼리 모여서 단일 후보를 만들겠다고 하고 진보는 진보끼리 모여서 단일 후보를 만들겠다고 해요. 후보가 너무 많으면 유권자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건 맞죠. 하지만 단일화를 한다고 우리 교육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단일화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이죠. 표를 합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에서 이 기술이 너무 빈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학교 얘기보다 후보 정의가 먼저 나오고 교육 철학보다 진영 계산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수 진영은 여론조사를 통해 윤호상 후보를, 진보 진영은 시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정근식 현 교육감을 단일 후보로 선출했어요. 그런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독자 출마를 강행하면서 단일화 작업은 사실상 무산됐죠. 조전혁 전 의원, 류순호 전 방통대 총장,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현대 상임대표 등이 후보 등록을 했고 단일화 결과를 둘러싼 가처분, 고소, 수사 의뢰까지 이어졌어요. 후보를 줄이려고 만든 절차가 오히려 불복과 소송으로 번진 거죠. 이쯤 되면 단일화가 아니라 선거 시작 전부터 진영 내부가 갈라진 거죠. 저는 이걸 보수만의 문제, 진보만의 문제로 보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교육감 선거가 이미 진영 관리 방식으로 굳어졌다는 거죠. 공식 정당은 뒤로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영별 단일화 기구가 후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지만 선거판은 정치 진영의 대리전처럼 움직이죠. 여기서 우리 유권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정당 공천이 없으니까 후보 정보를 알기 어려워요. 교육감 후보들은 대부분 전국적 인지도가 높지 않죠. 후보는 많은데 누가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정책을 보기 전에 이 사람이 보수 쪽인지 진보 쪽인지부터 찾게 돼요. 결국 교육감 후보를 보는 게 아니라 진영 표시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교육감 선거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정당 공천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당 정치보다 더 흐릿한 진영 정치가 작동하는 거죠. 정당 공천이 있으면 적어도 책임질 주체는 보이죠. 어느 당 후보인지 알 수 있고 그 당이 어떤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지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식은 그것도 아니죠. 정당은 공식적으로 빠져 있고 후보는 사실상 진영의 지지를 기대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가요. 책임은 흐리고 갈등은 선명한 거죠. 서울신문 보도도 비슷한 맥락을 짚었어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 이후 최다 후보 등록을 이어졌고 후보 난립 때문에 당선자 득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생산적인 정책 논의 대신 비판과 법적 공방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후보가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양한 교육 비전을 가진 후보들이 나오는 건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후보는 많아졌는데 정보는 부족하고 정책 경쟁은 약하고 뉴스는 단일화 불복과 고소전만 다루면 이건 좋은 다자 구도가 아니라고 봐요. 교육감 선거에서 정말 다뤄야 할 문제는 너무 많아요. 기초학력 문제, 사교육비 부담, 교권 침해, 학교 폭력, 돌봄 공백, 특수교육 인력 부족, 자사고와 특목고 논쟁, 학생 인권 조례, 지역별 교육 격차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선거 뉴스는 자꾸 단일화로 가요. 누가 단일 후보냐, 누가 불복했냐
누가 사퇴하냐, 누가 끝까지 가냐, 이 얘기만 나오고 있으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미래를 말해야 하는 선거에서 어른들의 자리 계산이 더 크게 보이죠. 교육감 권한은 결코 작지 않아요. 교육 행정 예산도 다르고 인사도 다르고 학교 정책 방향도 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다닐지, 교사가 어떤 환경에서 일할지, 학부모가 어떤 불안을 안고 살아갈지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를 잘 몰라요. 정당 공천도 없고 후보 정보도 부족하고 토론을 챙겨보는 사람도 많지 않죠. 그 빈자리를 진영별 단일화가 채우고 있어요. 유권자가 후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보수와 진보 진영이 먼저 후보를 정리해 주려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때 이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후보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거 전체가 더 혼란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 교육감 선거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보수도 단일화를 시도했고 진보도 단일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후보가 여러 명 났죠. 진영은 후보를 정리하려 했지만 후보들은 그 결정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유권자들은 더 헷갈리죠. 누가 어떤 진영의 후보인지, 왜 단일화 결과에 불복했는지, 그런 절차가 공정했는지 이런 걸 따라가다 보면 정작 교육 정책은 뒤로 밀리겠죠. 여기서 저의 생각은 분명해요. 교육감 선거에는 교육의 백년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우리가 손 봐야 합니다. 정당 공천이 없다는 명분만 계속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미 진영 선거처럼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책임질 주체를 더 분명하게 할 방법을 논의해야겠죠. 한 신문 보도에서 교육감 후보 난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제나 정당 추천제 검토가 거론됐어요.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현재 교육감 선거 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아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죠. 물론 런닝메이트제나 정당 추천제가 무조건 정답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 새로운 제도도 위험하죠. 교육이 더 노골적으로 정당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하지만 지금 제도도 이미 정치화돼 있어요. 차라리 책임질 주체라도 분명히 하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죠. 지금은 정치화돼 있는데 책임은 흐려요. 진영은 개입하지만 정당은 책임지지 않아요. 단일화 기구는 후보를 정하려 하지만 결과가 깨졌을 때 책임질 방법은 애매합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우리 유권자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죠. 그런데 선거 방식이 유권자에게 너무 불친절합니다. 후보 정보는 부족하고 진영 표시는 비공식이고 공약 비교는 어렵고 뉴스는 단일화 싸움으로만 흐르죠. 그러니 투표장에 가서도 이름만 보고 찍거나 누가 어느 진영인지 검색하다가 찍는 일이 생기죠. 이건 유권자만 탓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성 제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서울 교육감 선거가 8파전으로 가는 건 단순한 후보 날림 뉴스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교육감 직선제가 지금 방식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 묻는 신호에 가깝죠. 후보들이 정말 달라야 할 건 단일화 절차가 아니라 교육회법이죠. 교권을 어떻게 세울 건지, 학생 인권과 학교 질서를 어떻게 조화시킬 건지, 사교육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 건지, 기초환경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지, 학교폭력 대응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얘기가 선거의 중심에 와야죠. 근데 지금은 후보가 많아도 답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교는 말처럼 쉽게 바뀌지 않아요. 교육감이 말 한마디 던지면 그 다음부터 교장, 교감, 선생님, 행정실, 학부모 아이들이 그 변화를 실제로 감당해야 하죠. 정책 하나가 바뀌면 교사는 업무가 달라지고 학생은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불안이 달라집니다.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교육감은 특정 진영의 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보다 학교 현장을 실제로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처럼 선거가 단일화 싸움으로만 흐르면 정작 실제 학교는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번 선거가 끝나면 누가 당선되든 제도 논의는 다시 나와야 합니다. 정당 추천제를 할지, 런닝메이트제를 할지, 현행 직선제를 보완할지, 후보 정보 제공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하든 지금처럼 두기는 어려워요. 아이들 교육을 맡기는 선거가 어른들의 단일화 싸움으로 시작해서 불복 싸움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바꿀 건 반드시 바꿔야 하는 거죠. 교육감 선거는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선거예요. 우리 교육의 100년 대지계가 모두 이 교육감 선거에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알기 어렵고 후보들은 단일화에 매달리고 뉴스는 소송과 불복을 앞세운다면 결국 피해는 학교로 돌아가요. 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어야 해요.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고르는 올바른 선거야죠. 이번 서울시 교육감 8파전은 그 당연한 말을 다시 묻게 돼요. 아이들보다 단일화가 먼저인 선거.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이 우리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정치는 색깔이 아니라 바른 기준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청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신할게요. 지금까지 김민수의 바른정치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